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아마 슬럼버 매트리스 많이 아실 거예요. 슬럼버 매트리스에서 이스타와 너무 편하게 자가. 콜라보레이션해서 잠이 막 와. 이스타 콜라보레이션 이스타 매트리스다. 이스타 매트리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타 매트리스 자는 순간 주원이 형 품에 안겨서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럼 더 안 팔려. 왜? 사람들 좋아해. 하긴 정말 제 옆에 다 많이 자거든요. 요즘 제 슬럼버 매트리스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 매트리스 써본 적이 없어요. 자취하면 거기 입는 매트리스 쓰던가 어디 뭐 중고나 그렇죠. 이런 거 매트리스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직접 이제 이 슬럼버 매트리스 한번 써봐라 라고 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아, 이래서 좋은 매트리스 쓰는구나. 그래. 그리고 이 매트리스 사신 분들, 제 말 듣고 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 만족해요. 다 만족해합니다. 근데 이스타와 지금 콜라보되어 있는 그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보는 분들이 잠이 모자라거든. 아, 그렇지. 그래서 살짝 자더라도 푹 자야 돼. 맞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축구 보시고 이스타 TV 콘텐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싱글 퀸, 킹 다 있으니까요. 취향대로 골라가세요. 네, 방구석 토크입니다. EPL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또 라리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마드리드의 두 감독이 위기입니다. 사실 같은 시대의 선수 시절을 보냈던 선수예요. 이 감독이에요. 네. 지네딘 지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시메오네. 지단은 지난 이 챔피언스리그 터키 원정에서 만약에 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엘 클라시코 직전에 와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다행히도 엘 클라시코가 수년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 됐고. 맞아요. 오늘 얘기할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시메오네가 사실 지난 주말에는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간만에. 빌바오를 상대로. 근데 AT 마드리드가 2골 넣으면 나는 이상하게 대단하다, 잘했다 이 생각 든다. 맨날 한 골이니까. 2대 0으로 사울리게즈랑 모라타가 득점을 해서 기분 좋게 이겼어요. 왜 특히나 이 경기가 왜 기분이 좋았냐면 지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팀에 지금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올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던 코케한테 교체로 빠져나가는데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코케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나갔고 그날 경기장에 또 자기 아이, 그러니까 임신한 와이프가 와 있었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 그래서 그 야유가 얼마나 컸는지 시메온에도 이 야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거 우리가 야유를 박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대 0으로 이기다 보니까 완다 메트로폴리타노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지. 코케랑 시메온을 연호하면서 분위기가 뒤집혔어요. 그러나 사실 이 경기 하나 이긴다고 해서 지금 산재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부진이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그 부진의 중심에 시메오네가 있다. 이게 시메오네가, 나는 시메오네를 욕하기가 참 애매한 감독이에요. 맞아요.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욕은 못해. 근데 색깔이 너무 확고해서 거기서 오는 지금 답답함이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시메오네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저 사실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시즌 초반에 주앙 펠릭스, 그다음에 어떤 로디 새로운 풀백들 때문에 좋다. 이제 좀 달라진 것 같다. 드디어. 본다. 근데 극초반뿐이었습니다. 다시 그냥 우리가 알던 지지부진하고 밋밋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매력 없는 최근 3년간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왔다. 자, 그러면 최근 성적을 3시즌 동안 보겠습니다. 16, 17 시즌 리그 3위. 나쁘지 않죠? 그렇지. 승점 78점.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랑 15점 차입니다. 맞아요. 2위 바르셀로나랑 12점 차. 근데 난 이때만 해도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단지 3위일 뿐입니다. 단지 3위일 뿐이지만 그 레알과 바르샤 뭐 이번 시즌만은 다릅니다만은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참 이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잖아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신기에서의 우승권 다투는 팀, 인간계 최고 AT 마드리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그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답답한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토트넘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딱 그거죠. 그래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도 아직 당연히 시메오네의 신뢰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비판하는 분들은 이거 2위 1위랑 가까운 게 아니라 4위랑 가깝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 탈락. 그다음 17, 18 시즌 보겠습니다. 리그 2위예요. 괜찮아. 그런데 역시 우승 바르셀로나 1위 바르셀로나는 14점 차. 3위
레알 마드리드랑 3점 차. 음흠. 그런데 이때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 우승을 했죠. 아하,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18-19 시즌 리그 2위 승점 76점 1위 바르셀로나랑 역시 11점 차. 3위 레알 마드리드랑 8점 차인데 3위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완전 이 리빌딩을 하던 시즌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또 16강 탈락. 즉 바꿔 이야기하면 충격적인 탈락이었지. 이거 답보 상태다. 어허. 왜냐하면 1위랑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승점만 놓고 보면 4위 쪽이랑 가깝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좋아. AT 마드리드 시메노가 이끌고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챔스 결승하고 대단해. 그리고 레알과 바르셀로나에게 어쨌든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우승 경쟁, 우승 도전을 하는 팀으로 잘 만들었어. 근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 이상 한 발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때 챔피언스리그 우승 한 번 이 이제 아쉬운 건데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2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리뉴가 2위 했을 때 물론 지금 보니 그 무리뉴 2위가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 2위를 누가 2위라고 인정해 줬나요? 8점 차 9점 차 나서 그런가? 18점인가 차이 났어. 18점이었나? 그거 누가 2위라 그래? 맞아.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밑에 3, 4위 팀이랑 가까운 거지 1, 2위랑 가까운 게 아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아하.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네. 첫 번째 전술이 간파당했다. 전술을 간파당했다. 두 줄 수비 4-4-2 어허. 이거 마르셀리노 같은 감독도 따라하고요. 다 따라해요. 네. 근데 문제 그럼 공격도 무뎌. 어허. 그럼 여기서 플랜 B를 보여줘야 합니다. 감독은 플랜 A가 안 B가 통하면 없지. B가 없다. 그러니까 B가 없어. 결국 이 4-4-2를 썼을 때 여기서 변형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술이 없고 또 그런 전술 쓸 때마다 좀 부진하고 별로고. 별로고. 그러니까 백스리를 썼던 적이 간혹 있어요. 있었지. 한 두어 번 있어요. 어허. 그때 그냥 그래요. 음. 그리고 공격 이제 상대가 세. 이를테면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야.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성향 4명을 그냥 쭈루루 박아. 만약에 상대가 그냥 평범한 애들이야.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윙어로 바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격에 대한 유연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극도로 떨어진다. 아하. 그러면 플랜 B가 부재한 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감독의 책임이죠. 책임이지. 그겁니다. 일단 어허. 두 번째 스카우팅 실패. 스카우팅 실패. 최근에 영입 선수들이 모두 실패라는 거는 그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여기에 나와 있어요. 최근이라는 건 최근 몇 년간. 최근 서너 시즌 그렇지.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꽤 돈을 많이 썼어요. 어허. 물론 생각보다 또 회수한 것도 많아. 음흠. 그리즈만 판 거, 잭슨 중국에 판 거, 그 다음에 뭐 로드리 판 거 회수한 게 많아서 내 스펜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산이랑 돈을 안 쓰는 팀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대로 써. 근데 다 실패야. 그러면 야 그게 그럼 뭐 감독 때문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허. 봅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영입은 안드레아 베르타 단장이랑 시메오네 둘이서 합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들에선 베르타 단장은 조언만 듣고 시메오네가 원하는 걸 사다 준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메오네가 AT 마드리드에서 이게 입김은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지금 AT 마드리드가 곧 시메오네고. 맞아요. 시메오네가 AT 마드리드의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 공로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은 이제 작금의 현상이니까. 그러면 스카우팅 실패에 대한 거 시메오네 책임 상당수 있다. 있죠. 네. 세 번째, 주축 선수들의 기량 저하. 자, 스카우팅이 계속 안 돼.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이 지쳐가고 스쿼드가 얇은 걸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선수들 데려왔잖아. 근데 시메오네가 눈으로 본 선수들이 실패야. 그러면 결국에 있는 선수를 써야 되지. 코케 맨날 나와, 사울 안 되면 왼쪽 풀백 뛰어, 중앙 뛰어, 위에 뛰어. 이 두 선수들 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결국에 이 선수들의 폼이 떨어진 건 누구 때문이냐? 시메오네의 지분이 역시 있다. 크다. 예. 그러면 결국에 모든 화살표가 시메오네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게 아니라 현재 최근의 부진에 대해서 꽤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메오네의 연봉이 펩 가르디올라의 2배입니다. 와. 근데 전 시메오네 연봉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와 진짜 많이 받긴 한다. 예. 그 어떠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는 펩의 2배.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다녀보면 호봉이라는 게 있고 공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얼마예요? 500억을 넘게 받아요. 세전. 근데 너무 세지 않아 그래도? 존나 세게 받죠. 존나 세게 받죠. 근데 그러면 과연 이 연봉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니지.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아니잖아. 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죠.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바꿔야 될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비슷한 상황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포체티노와 토트넘
그리고 레비 조루이스와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포체티노가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성적이 지금 토트넘만큼 안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형이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세로소 회장이야. 2003년에 부임을 했어요. 네네. 근데 시메오네 그러니까 자기 부임해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최고의 시기는 시메오네와 함께 시메오네요. 근데 형 입장에서 그 감독 못 자르죠. 못 자르지. 당연히 못 잘라. 근데 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못 그래서. 자른다기보다 만약 시메오네가 간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보내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오네야 이제는 그만하자. 안 말 못하죠. 왜냐면 불안하거든. 딴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막말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식이죠 자식. 가족이지 가족. 시메오네가 먼저 나간다 그래도 오히려 붙잡을지도 몰라. 안 돼. 야, 좀 더 있어. 야 우리도 아직 총알이 있어. 좀 더 해보자. 우리 요즘 몇 년간 왜 이렇게 운이 없었냐. 야 나도 좀 돈 좀 더 주고 몇몇 더 한번 사보자.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거 들죠. 네. 가족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어떻게 내치냐고. 그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래되면 이른바 고인물이 된다. 아니 이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앞을 보고 사는데 과거의 영광도 좋은데 설사 성적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그거에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옛날 그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봤던 분들은 시메오네 이전에 그 흔들렸던 모습을 생각해봐라.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다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버텨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전향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예산 쓰면 막말로 알레그리 데려오면 이 정도 성적 못 내겠냐? 내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야. 나 이 정도 연봉 주면 오지. 그래 오죠. 무조건 오죠. 이 연봉 반 줘도 와요. 오지. 근데 이 정도 예산을 받쳐준다? 그러면 다른 축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네네네. 라는 팬들도 이제 제법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근데 시메오네가 진짜 저는 이번 시즌이 마지노선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은 더 이상의 인내심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시메오네가 정말 우리에게도 엄청난 어떤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는 시메오네의 이 두 줄 수비가 다른 국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즘은 티키타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 안 한 이유, 티키타카를 그만 말하게 했던 감독이 전 시메오네라고 봐요. 예. 막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축구 전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획을 그었던 게 시메오네의 4-4-2 두 줄 수비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모두 다 점유율 얘기하고 했을 때 시메오네는 그걸 일단은 막는 법. 그 다음에 앞에 옛날에 뭐 디에고 코스타 아니면 누구 있었지? 디에고 코스타밖에 없었나? 코스타의 한방 이런 걸 노리면서 득점하고 리그 뭐 상위권 올라가고 챔스 결승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시메오네가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당연히 대단한 감독이죠. 한 시대 그래도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술을 막아낸 감독이 시메오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거는 분명히 비판할 소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네.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라타하고 디에고 코스타야. 얘들이 어느 정도만 해줬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너무 못해. 전방이 너무 구려. 그래 너무 못해. 네, 얘들 또 터져줘야 되는데 또 기다려야 되네. 터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